우리 지금까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배웠는데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같이 풀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책 71페이지 계속 말씀드려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로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고 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71페이지 문제 26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뭐지? 우리 선생님이 직원이 맥주 따르면서 쫄쫄쫄 흐른 것은 정상적인 거고, 맥주 따르면서 직원이 몰래 홀짝홀짝 마신 것은 비정상적인 거다. 실질 재고와 우리 장부상 재고 차이가 발생하는데 얘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했었구나.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동그라미 1.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우리 맥주 따르면서 쫄쫄쫄 흐르는 것들 감모손실은 정상적이니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는 말이죠. 그럼 정답인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감모손실이지만 급이 있는 감모손실과 급이 없는 감모손실, 급이 있는 것은 매출원가에, 급이 없는 것은 어디? 영업 외 비용에 가산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시가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얘 뭐예요? 우리 조금 아까 배웠던 거. 그렇죠, 저가법.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지. 장부가가 있는데 공정가, 우리 핸드폰 예로 들었잖아. 진부하나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장부가보다 공정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니라 뭐다? 영업 외 비용이다라는 거. 자, 제일 높은 급의 비용은 매출원가, 그 다음 급은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의 급이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최하단의 하단급의 비용이죠.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너 이거 홀짝홀짝 마신 것은 비정상적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해라. 동그라미 4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전액 제조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틀린 말이죠, 당연히. 매출원가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한다.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 되셨죠? 자, 73페이지 문제 30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판매한 기간에 기본적으로는 매출원가가 되겠죠.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되겠죠. 자, 매출원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즉 저가법을 적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어디에 가산한다? 매출원가. 평가가 손실 났지만 얘 좀 급이 있는 비용으로 인식해주자. 그래, 진부하나 품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졌지만 얘 정상적인 거니까 너 급이 있는 매출원가로 좀 대우해줄게. 되셨죠? 매출원가. 디귿.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액 감모손실. 실제와 장부상의 차액 감모손실이 일어났는데,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 답은 2번이죠. 계속 감모손실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사하게. 되셨죠? 문제 33번 73페이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원가 흐름, 즉 우리 단가 결정할 때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얘들을 원가 흐름이라고 해요. 원가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의 현행가치를 잘 나타낸다? 아니죠. 후입선출은 뭐야? 가장 늦게 들어온 놈이 예의 없이 지가 먼저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놈은 가장 오래된 놈이겠지.
가장 나중에 들어온 놈이 가장 먼저 나가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은 계속 남아 있겠지. 현행 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답은 1번. 동그라미 이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에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놈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본다.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본다. 선입선출의 의미 맞죠? 동그라미 3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한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금액은 동일하다. 예, 별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말에 전체적으로 봐서 남아있는 거 나간 거 판단하더라도 계속기록법 우리 계속적으로 장부를 기록한 금액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암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입선출법은 실질재고나 계속기록법 상관없이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동일하다라는 거 중요하다. 동그라미 4.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나 적용하기 번거롭다. 그래서 골동품이나 좀 VIP급으로 대우해 줄 애들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뒤에 문제 34번도 숫자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말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률이란 뭐냐? 자, 숫자로 보면 내가 100원짜리 팔았어. 얘의 원가 얼마? 80원이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 20원이다. 이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100원 대비 20%라는 거예요. 반대로 매출 총이익률이 20%라는 말은 매출 원가율은 얼마? 80%라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매출 주어지면 이 매출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요. 매출 원가를 알려준 거예요. 100원 대비 매출 원가율 80%니까 이 80을 알아서 구해봐라 라고 알려준 거니까 요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34번 문제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관련 문제는 여기서 풀어보기로 마치는 걸로 하고 뒤에 예전 연습 문제들 많으니까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재고 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반복되니까 풀어보시고 나머지들도. 자, 여태까지 우리는 뭐 했다? 어디 했어요 우리?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 재무상태표에서 어디? 그쵸. 재무상태표는 크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자산의 어디 부분? 그렇죠. 유동자산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1년이었다 해서 유동에는 크게 다시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고 당좌 자산 내용 중에 배웠던 것 기억 이제 떠올려보죠. 현금성 자산. 현금은 현금이니까 뭐 별 다른 게 없고 현금성 자산은 뭐냐?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조건 뭐 만기가 3개월 이내이든 이런 내용들이 있죠. 현금성 자산의 조건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뭐 있어요? 단기 투자 자산.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배웠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보유, 처분 시 회계처리,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 배웠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해서 어음에서도 어음을 양도하고 배서하고 어음 할인하고 이런 내용 배웠었죠. 그리고 대손회계. 나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아. 슬퍼. 미리 슬퍼하는 금액 되게 하라. 대손충당금 되게 하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최근에 배웠던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할지, 수량 얼마, 이 수량과 관련된 원가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 금액이 결정이 됐으면 공정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할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재고자산이 어떤 것인지, 얘는 포함이 돼야 하는지 되지 않아야 하는지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자산의 한 문제, 재고 자산의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왔다. 여기까지 배웠더라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도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들은 머릿속으로 기억이 날 거예요. 되셨죠? 오늘부터는 자산 중에 유동이 아닌 것들을 비유동에 몰아놨다. 이제 이 비유동 자산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비유동은 크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해서 비유동은 유동자산 아닌 것들, 즉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 이외의 것들이 비유동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비유동 중에 투자 중요하시고 유형 중요하세요. 무형자산은 유형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세요. 왜냐? 웬만한 내용들은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을 따라간다 해서 무형자산은 나오면 이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세요. 계산 문제는 유형자산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하나하나 보자. 자, 오늘은 투자 자산,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자산을 한번 보자. 우리 책 30페이지. 투자 자산은 유동 자산의 단기 투자 자산과 비교하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유동 자산의 단기 투자 자산,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 되셨죠? 그럼 투자 자산에 뭐가 있느냐? 크게 장기 금융 상품, 매도 가능 증권이 있다. 매도 가능 증권, 장기 대여금, 만기 보유 증권이 있다. 우리 단기 투자 자산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얘와 반대는 아닌데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장기 금융 상품, 매도, 만기 보유 증권, 장기 대여금. 자, 장기 금융 상품은 뭐 특별한 게 없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 금융 상품이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우리가 정기 적금, 뭐는 적금을 들었다. 그런데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후면 장기로 구분이 된다는 거 큰 어려움 없이 기억되실 거고,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 배울 때 그래프 기억나세요? 증권의 종류가 있는데, 증권은 크게 단기 매도, 만기 보유 증권이 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적으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 했고, 만기 보유 증권은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 얘네 둘 이외의 모든 것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단기, 만기, 그리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는 거 기억나셨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 보유 시, 처분 시, 우리 단기 매매 증권도 취득 시, 보유 시, 처분 시 회계 처리 배웠듯이 매도 가능 증권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최초 인식 공정가치로 한다. 얘는 단기 매매 증권과 동일하죠. 단기 매매 증권도 최초 인식은, 취득가액의 인식은 공정가치로 했다. 자, 보유시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 배당 회계 처리는 없으시고, 얘는 나중에 자본 가서 또 깊숙이 배울 테니까 그냥 주식 배당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현금 배당,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한테 우리 회사에 이익이 났으니 나 이거 현금 너한테 줄게. 주주들 고마워. 나한테 투자해 줬으니 고마워.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당장 현금 줄 게 없으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좀 더 줄게. 너한테 주주야, 고맙지만 내가 줄 현금이 없으니 현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 주식을 줄게. 이렇게 배당 종류가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배당은 내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니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만, 주식 배당은 내 주식수의 단순 증가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기말평가 별표. 매도 가능 증권은 하기 전에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평가 어떻게 했다? 그렇죠. 공정가치 평가했죠. 기말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 내가 시장 가치, 즉 공정 가치를 모르는 경우 방법을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성이 없는 경우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말만 들으면 평가하는 것 같죠? 시장성이 없는 경우 취득 원가로 평가해라. 얘 평가하란 소리예요, 말란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지. 야, 자 봐요. 취득 원가는 내가 취득한 가치야. 그럼 취득 원가로 계속 평가하라는 소리는 그냥 너 취득 원가로 가지고 있어. 평가하지 마. 즉 원가 그대로 남겨둬. 원가법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할 게 없으니 그냥 원가 너 그대로 그 상태로 남아 있어 라는 말이에요. 즉 취득 원가로 가만히 놔둬. 취득 원가로 평가. 되셨죠? 그러나 반대로 시장성이 있어. 시장에서 막 거래도 많고 가치도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가법으로, 즉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단기 매매 증권과 동일해요. 얘는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단기 수익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평가 이익이 나면 단기 수익으로, 손실이 나면 단기 손실로 단기에 인식을 했다라는 거. 올해의 기분 좋고 나쁨을 올해에 다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자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놈, 자본이에요.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구분을 해라는 거. 무슨 차이냐?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떻게 보면 얘가 기분파야.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 표현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 안 좋은 거 다 그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은 약간 양반인 거야.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쁜데 얘 지금 표현하지 않는다. 왜? 약간 보수적이거든. 해서 나중에 기분 좋고 기분 나쁨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가서 내 기분 표현을 할 테니까 이거 잠깐 킵해둘게. 저축해둘게. 기분 좋고 기분 나쁨, 대손 충당금 등처럼 별도로 관리를 해서 얘 킵해둘게. 킵해뒀다가 나중에 이거 기분 좋은 거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나 기분 좋아할래. 이런 개념들이 자본이에요.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 법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 평가 후 발생된 평가 이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다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후 평가 수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X.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발생된 평가 수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즉 자본으로 인식을 한다. 되셨죠? 해서 이 기분 좋은 거 나중에 처분할 때 내가 이 주식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아버릴 때 그때서야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 뒤에 가서 예제 문제 풀 때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처분.
처분가액에 장부가액 차감한 거 당기 손익으로 이제서야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 처분할 때 되셨죠? 보유하면서 기말평가하면서 발생된 기분 좋고 나쁨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잡아뒀다가 처분할 때 이때서야 당기 손익으로 같이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31페이지 지금 예제 9번이죠. 자, 예제 9번 31페이지 예제 9번 매도가능증권 9번이에요. 오타 났네. 매도가능증권으로 한번 회계 처리해보고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니까 집중. 자, 매도가능증권 양가로 1번부터 X1년 12월 31일 날 10만원에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는 13만원이다.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이제 안 해도 되죠? 해볼까요 그냥? 자, 현금 주고 취득했다. 30만원, 10만원 현금 주고 우리 매도가능증권 취득했다. 그럼 현금 자산의 감소 일어났겠지? 자, 같이 해볼게요.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 기분 나쁘니까 10만원 얘 자산의 감소로 10만원 왔고 차변에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우리가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있겠죠. 주식 자산의 증가 10만원인데 이 주식 구분 매도가능증권으로 하겠다. 뭐 요건이 있겠죠. 이제 만기보유 증권도 아니고 단기매매 증권도 아닌 내가 주식을 취득했다 해서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왔는데 이 10만원짜리가 기말에 보니 얼마가 됐다? 13만원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3만원만큼 기분이 좋겠지? 이 기분 좀 어떻게 표현할까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문제에서 밑줄 칠 거 하나 있어. 뭐? 시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할지 원가법을 적용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시장성이 있다 없다의 문구는 중요한 단서예요. 만약에 이렇게 다 주고 이 매도가능증권의 시장성은 없다라고 가정한다 라고 하면 얘 회계 처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이렇게 함정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매도가능증권 10만원에 취득했고 얘 공정가치 시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회계 처리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얘는 시장성이 있으니까 있다는 가정하에 공정가치 평가해야겠죠. 기분 좋은 거 3만원만큼 주식가치 올라간 거죠. 그러니 주식가치 올려줘야겠지. 자산의 증가 차변 매도가능증권 가치 3만원 올려주고, 그러면서 대변에 이 기분 좋음 어떻게 표현한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인데 얼마? 3만원. 얘 단기 수익이다. 수익의 증가다? 아니다라는 거. 얘 자본의 증가라는 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이다라는 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의 증가 되셨죠? 기분 좋은 거 킵해두는 거야. 지금 당장 수익의 증가, 비용의 증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자산의 증가만 있었지 수익의 증가 발생되지 않았다. 자본의 증가로 킵해놨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음. 양가로 2번 매도가능증권 A의 공정가치는 12만원이다. 10만원에 취득해서 13만원 됐는데 13만원이 돼서 3만원 기분 좋아했더니 1년 지나서 얘 12만원으로 떨어졌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 기분 좋아했던 거 킵해놨던 거 3만원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 만원 떨어졌으니까 얘 써먹자. 차변 대변 어찌됐건 주식가치가 만원 하락했으니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감소 일어나겠죠.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감소로 만원 일어났고, 이 만원 일어난 기분
지금 표현하지 말자. 왜? 우리 전에 평가이익 잡아놨던 거 써먹으면 되니까. 해서 이 중에 10,000원 써먹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00원 써먹는데 얘 뭐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뭐다? 기타 포괄손익으로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서 자본의 감소다. 되셨죠? 매도가능증권은 이때까지도 기분 좋고 나쁨을 아직 표현하지 않은 거야. 양반으로서. 지금 우리 그러면 이 상황까지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분 좋은 거? 그래요. 20,000원 남아있잖아. 30,000원 중에 기분 나쁜 거 10,000원 써먹었으니까 기분 좋은 거 20,000원 지금 킵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0,000원 기분 좋은 상태로 문제 3번 가보시죠. 5월 6일날 매도가능증권 A를 150,000원에 처분하고 현금 수령하였다. 자, 이제 가지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했어. 지금 얼마 됐어요? 우리 매도가능증권 얼마짜리야? 그렇죠. 120,000원 됐잖아요. 120,000원짜리 150,000원에 처분했으니까 30,000원 기분 좋은 게 발생이 됐겠지. 우리 답안지에 보시면 31페이지 해답 같이 보실게요. 답안지 보시면 30,000원 기분 좋아야 하는데 나 12만원짜리 15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3만원 기분 좋아야 하는데 책 보시면 기분 좋은 거 얼마 있어요? 단기 매매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얼마 있어요? 5만원 있죠. 아, 3만원은 지금 기분 좋은 거고 그 전에 기분 좋았던 거 지금 실행이 됐나 보다 느낌 오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회계 처리 보실게요. 우리 현금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증가 15만원 차변에 왔고, 그러면서 우리 주식 없애줘야겠지. 매도가능증권 얼마짜리 있어요? 매도가능증권 지금 얼마짜리야? 12만원짜리죠. 이러면서 주식 없애주면서 이제 이 주식과 관련된 딸려있는 가족들도 같이 없애줘야겠지. 뭐 매도가능증권 처분 평가이익 3만원 중에 남은 2만원 같이 넘겨줘야지. 내 주식 나가니까 나 주식과 관련된 우리 딸린 가족들 같이 가야지. 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얼마? 남아있는 거? 그쵸, 2만원. 3만원 아니다. 2만원이다. 그럼 대차 차익 발생되는 금액 얼마? 5만원이죠. 그런데 책에는 지금 답안지에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5만원으로 합쳐져 있는데 우리 이 기분 좋은 거 좀 구분을 좀 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판매함으로 발생된 처분 이익이 총 5만원인데 5만원 중에 3만원은 지금 기분 좋은 거야. 지금 12만원짜리인데 15만원에 파니까 3만원은 지금 기분 좋은 거. 그렇지만 이 중에 2만원은 과거에 주식가치 평가로 인해 발생된 기분 좋음이라는 거지. 얘가 처분하면서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양반이 야 이거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좀 기분 좋아야 해도 되겠구나 해서 동일하게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2만원이 실행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이제 와서 기분이 좋아진 거라. 그러면 자본에서 단기 수익으로 이름을 바꾼 거겠죠. 구분을. 큰 흐름 이해되셨나요? 취득하고 평가했지만 매도가능증권은 평가했지만 이 기분 좋은, 만약에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됐어도 이 기분 나쁨 지금 당장 표현하지 말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 즉 자본으로 잠깐 킵해놨다가 처분할 때 그때서야 좀 써먹자. 그때서야 기분 좋아하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처분 이익으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큰 흐름 기억해 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장기 대여금부터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좀 예습 좀 해주시고 오늘 배운 거 복습도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